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예비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침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강의는 앞서 1강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지원 정책이 어떤가에 있는가를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본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성 노하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평가 항목의 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약 한 50번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많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왜 나는 선정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되짚어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배점 확인을 안 하고 사업계획서를 진행했던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경우 5페이지 내외, 10페이지 내외 이렇게 분량의 제한이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각 파트별로 제한된 배점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팀 구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풍부하게 작성했다 해도 팀 구성에 대해서 배점이 예를 들어 20점에 한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점수를 받아봤자 20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평가 배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평가 배점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계획서의 경우 PSST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PSST 방식이란 문제인식, 프로블럼, 실현 가능성, 솔루션, 성장 가능성, 스케일업, 팀 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 보이는 배점의 경우 올해 진행한 예비 창업 패키지의 배점입니다. 문제인식의 경우 30점, 해결 방향의 경우 30점, 성장 전략의 경우 20점, 팀 구성에 2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식 및 해결 방안이 총 60점이나 되므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5페이지 내외의 분량을 추천드리고 있으므로 6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문제인식 및 해결 방안에서 약 4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토리, 즉 가설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 이 제품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니즈를 해결하는가? 이것이 마켓에 나가면 과연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무조건 논리적인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SST 방식의 사업계획서 중에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 아이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1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같이 보여드리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빈브리지의 경우 송캠프라는 플랫폼을 출시하여 플랫폼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전 세계 모든 음원 플랫폼 및 전국 각 매장에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서비스의 개발 동기는 자사는 오프라인에서의 음원 제작의 한계를 극복하고 뮤지션과 일반인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본 서비스 송캠프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의 음원 제작의 한계 극복. 오프라인에서의 음원 제작의 한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뮤지션들은 주로 지인들로 구성된 음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현 상황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서 녹음을 할 수 없으므로 오프라인에서의 음원 제작은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저희의 송캠프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음원 제작을 통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다양한 뮤지션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국가에 관계없이 음원 제작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음원 제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저희는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뮤지션과 일반인의 니즈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모두한 프로젝트, 사업, 제품은 니즈를 해결하는 것에서 스타트업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니즈를 뮤지션과 일반인으로 크게 나눠서 뮤지션의 경우는 음악 창작에 있어서 뮤지션 간의 원활한 매칭을 원하고 있고 대중성, 시장성을 만족하는 음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원 수익의 증대를 꿈꾸며 일반인, 즉 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원에 대하여 도용 및 복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일반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양한 음악을 소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뮤지션과 소통하고 싶어하며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고자 송캠프 플랫폼에서는 이를 해결한다. 저희는 이런 논리를 부여하여서 스토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문제 인식에서 배점 15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의 목적을 설명드릴 때는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PT 같은 PPT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식화를 통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사업 아이템이 플로우를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 어떠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술해 줘야 됩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음원의 창작에서 발매 및 홍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서비스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목적으로는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음원을 창작하고, 창작된 음원을 당사에서 레코딩, 믹스 마스터링을 통하여 발매 음원으로 재제작하고, 플랫폼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음원이 제작되므로 음원 제작 비용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최소화된 비용을 통하여 저희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점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을 개발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원의 제작 과정에서 음원의 제작 과정 시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음원의 동시 제작 및 싱크 동일한 기능을 개발하였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과제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 많은 부분이 가독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할 때 내가 정말 공들여 쓴 사업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접수하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경우 출력해서 페이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장, 두 장을 읽고서 가독성이 안 좋을 경우 심사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심사에 있어서 네거티브한 영향을 작용할 수 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독성이 좋은 사업 계획서의 경우 계속 넘겨가며 끝까지 보게 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로 아이템의 경쟁력, 아이템 및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어필해야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 저희의 사례를 언급하여서 예를 들어서 전국 각 매장에 송출된 저희의 음원에 이제 첨부한 스크린샷을 첨부하였고, 뭐 1위도 기록했고, 뭐 차트인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강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음원 제작 기술에 대하여 우수 기술 인증을 받은 사례도 언급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직 예비 창업 단계인데 보여줄 게 없다. 정말 지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예비 창업 단계에서 매출도 없고 특허도 없고 맨파워도 없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디서 자문을 받았다. 자문위원은 누구누구이다.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에 앞서 뭐 예를 들어 200명 이상의 서베이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어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 업체, 타 서비스, 타 제품과의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세상에는 이런 서비스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비교 서비스가 없다는 점은 결코 강점이 아닙니다. 비교 서비스가 없다는 점은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오히려 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의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면 우리의 자사 음원 제작의 품질 우수성, 퀄리티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세우고 이러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우리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기업은 타 음악 제작업에
대비하여 어떠한 경쟁력을 갖는가? 우리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품질 경쟁력을 갖는다. 여기까지 서술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음원은 잘 만드니 발매 음원에 대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 우리는 돈이 자금이 주어지면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저희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발매문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자사의 플랫폼의 적용 기술 및 음원 제작 기술은 우수하지만 마케팅의 인력 및 자금의 부족으로 발매 음원에 대한 수익이 미흡한 상태이다. 음원 콘텐츠 전문 마케팅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발매 음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기확보된 마케팅 인프라를 통하여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업화 자금이다. 본 사업에 선정되면 이러한 우리의 제작 기술 및 인프라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논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 창업자의 부분은 특히 창업팀의 맨파워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배점이 주어지는데요. 성장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계획의 합당성, 사업 계획 예를 들어서 신청 금액 1억 원인데 1억 원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입 창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20점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인식 해결 방안에 비하면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죠. 팀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에 매출이 없고 기고용된 인력이 없으므로 창업자, 즉 대표자의 맨파워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보유 현황,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 사업의 경우 가점이 있어서 최대 3점, 4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도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너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 매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내가 진행할 수 있는 나는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인프라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창업팀의 맨파워를 풍부하게 구성하여 100점, 20점을 충분히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및 이력, 수상 경력이 가장 중요되고 그 다음에 특허의 부분에는 선점 효과를 위해서 하루빨리 특허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의 등록까지의 과정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나 BM 특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등록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역시 한 번에 등록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재청구를 통하여 등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너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 예를 들어 내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다. 한번 블록체인에 관련된 교수님들과 같은 연구 파트너들을 풍부하게 확보하여서 사업계획서에 서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이고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네스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이러한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5페이지 내외로 사업 계획서의 분량을 제한하기에 정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많아도 못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만 네스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스트의 경우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업 및 구성원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팀의 맨파워,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아직 보여줄 실물과 성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 및 구성원의 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소개 및 대표자의 주요 인력 및 현황,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 철학 및 경영 의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 아이템의 핵심 내용, 핵심 기술 개발 및 내용 과정, 기술의 혁신성 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도 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많은 지원 사업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우리의 서비스는 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갖을까? 어떠한 우위점을 가질까?
모방에 대한 대처 방안. 대처 방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 등록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디펜스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처 현황.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 각 마케팅 영역, 제조 영역, 뭐 서버 구축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장 분석 같은 경우는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음원 제작 업으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원 제작의 경우에 음원 시장 전체를 저희가 정의할 경우에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시장의 경우 약 7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마켓이 7조 원인가? 결코 아닙니다. 7조 원에는 이제 뭐 노래방업, 노래 연습장 이런 기타 관련 업종들이 속해 있어서 저희가 속해 있는 실제 마켓은 약 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데서 시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같은 부분은요.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스텝별로 추천드립니다. 원스텝에서는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쓰리스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 글로벌 서비스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이 경우에는요, 이제 소셜 벤처 전용으로만 지원하는 기업만 작성하는데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그 기업에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본 이제 1강과 2강을 마치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 한 점은 팩을 쌓기 위해서의 창업 및 현실의 도피 수단으로서의 창업은 결코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창업의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저 역시 이제 창업을 한 지 만 4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데스밸리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또 데스밸리가 오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창업입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창업자분들, 모든이라고 하긴 단정 짓기는 어렵고 굉장히 대다수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창업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데스밸리를 정말 현명하게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죠. 우리는 아직 제품 서비스가 개발이 안 돼서 사업 계획서에 넣을 이미지가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한 말입니다.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가 안 됐는데 넣을 이미지가 없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일단 그 이미지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창업 기업에 비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첨부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꼭 공란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오븐앱, 어도비 XD와 같은 툴을 통하여 서비스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가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심사하시는 분들에서 그 서비스를 실제로 확인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게 사이트 및 서비스가 진짜 있어 보이게 서비스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첨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넣을 내용이 너무 많은데 분량은 한정되어 있네요. 사업계획서의 양식, 여백을 변경해도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가급적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제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백을 간략하게 위아래 여백을 5mm씩 줄이면 두세 줄 더 넣을 수는 있겠으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계획서의 경우 가독성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PSST 방식에서 P30, S30 이렇게 된다고 하실 때 저는 플러스로 가독성 부분이 제 생각인데 한 50점은 차지하지 않을까. 정말 읽기 싫은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반면 정말 읽어도 기분 좋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원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반드시 출력하여서 페이퍼를 넘기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줄바꿈 및 페이지 넘김에도 꼭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줄바꿈 및 단어 바꿈 자를 가독성을 중시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오탈자가 안 뜬 것은 당연하거니와 줄바꿈 및 문단 변경 내용에도 꼭 신경을 써주기를 유의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질문을 받으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본 강의를 마무리드리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꼭 데스밸리를 이겨내어 현명한 창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